있는 빛깔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믿고.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졸업장이 안 나온다는 게 (3월) 새학기 또 새학년을 맞아서 이제 저도 드디어 학부모가 됐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 딸은 책가방 메고 실내 아주머니 들고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참 좀만 지나보세요. 대견하기도 하면서 네. 아유 이제 너도 고생문이 열렸구나 하는 좀 짠한 마음이 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게 애들이 경쟁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경쟁이에요. 제가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초등학생 저학년, 특히나 저학년 때 혹은 유아기 때는 그냥 그래 신나게 노는 게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실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셨죠? 늘 고민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뭐 몇십 년 된 문제잖아요. 교육이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경쟁이. 제 아이 같은 경우는 큰아이가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저는 평가받는 게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선생님이 저 공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싫고 어머. 못했다고 욕하는 것도 싫대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대요. 이야.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대요. 그러면서 아 얘가 이 경쟁에서 낙오를 한 게 아니라 탈경쟁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교육도 보면 우리가 목표를 너무 되지 않는 거를 설정해가지고 그 싸움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쪽 길로 갔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인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고시에 패스하는 거, 의사 변호사 되는 거. 궁극적으로는 그런 뭐 사회 가치관이나 이제 구조 같은 것을 바꾸는 노력을 다 같이 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예. 내 아들까지는 우선 이 목표대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의 집 아들이 이거 그 자리가 해주든지 나오는 말든지. 그리고 이제 경쟁이 우리 사회의 경쟁이 가장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학교다. 학교는 어쨌든 사교육을 받든 뭐하든 시험 점수 자체는 공정하기 때문에 더 이제 교육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교육의 현실이 경쟁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 행복해 보이지 않다는 거는 이제 부모들은 다 느끼고 있는 바. 그래서 그러면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곳 생각하는 곳이 대안학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저도 사실은 지금 심각하게 대안학교를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고 어느 학교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지금 계속 그게 저한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그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 방송이 좀 많이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 화면 통해서 조금 네. 정보를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안학교 그곳 분위기는 또 어떤지 그 대표적인 대안학교로 가는 우리 지역의 대안학교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한 대안학교. 오늘은 이 학교에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입학하는 후배들을 맞이하기 위해 선배들이 축하 공연에 나섰습니다. 이어 입학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긴 선배들의 영상이 상영되고 여느 학교 입학식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이라 그런지 주인공인 후배들보다도 선배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연범이고요. 저희 가족은 4식구입니다. 대안학교 입학까지 고민이 많았을 부모들.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냥 아이가 있는 빛깔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왔고요. 기대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없어요. 네. 3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숲속마을 금산 간디학교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과 기숙사, 식당이 있는 마을 그 자체가 캠퍼스인 셈이죠. 올해로 개교한 지 12년이 된 이곳은 한 학년이 20명 내외에 불과한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다. 6학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오전엔 지식교양 수업을, 오후엔 농사짓는 작업장 수업이나 특성화 수업을 합니다. 개학 첫날, 이번 학기에 진행될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볼까요? 이동수단 이외에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수업이야. 자전거 발전기로 뭐 영화제나 자전거를 이용해 수도 다양한 있고, 사고를 그리고 해보는 에코바이크 재원에 프로젝트? 있는 자연생태학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자전거 독특한 프로젝트, 수업에 그 학생들은 자전거 여행 호기심 어린 코스를 좀 표정입니다.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쌤, 그 무한도전에 자전거 발전하는 거 봤어요? 막 무한도전에 옛날에 무슨 지구 무슨 특집이라면서 자전거 발전기를 쫙 돌렸거든요. 이곳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가하는 걸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을 같은 시간 다른 반에선 야채 가게 프로젝트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 학기 동안 농사를 지어보는 수업이죠. 그래서 계획은 또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한 학기 끝나는 무렵에는 우리가 이제 재배한 걸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요리해서 먹으면서 끝나는 겁니다. 농사 한 번도 안 해봐서 직접 기르고 판매하는 게 아, 고구마를? 또 태준이는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전 채소 말고 행등쌤의 농사 실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농사 배틀. 누가 더 농사를 잘하나? 농사 배틀. 누가 더 촌에 더 살았나? 네,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물을 키우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 올 한 해 고생 꽤나 하겠네요. 그 영양분이 어떤 거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1분 도착. 이번 수업은 이름도 생소한 키노코니 프로젝트 수업. 아니 이게 사실 일본 지진 난 이후에 일본 많이 여행 와 달라면서 그런 홍보 영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 여러 곳 촬영 잘 해놔서. 담이 계륜한 일본 대안학교와의 교류 행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수업입니다.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보이질 않네요. 좀 도움 주시는 선생님 뒤에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 정규 수업을 학생이 진행한다? 전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조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처음이에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완전 부담돼요.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좀 편해요. 말하는 거나. 그리고 약간 여기서는 보통 선생님이 하면 강의식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약간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거의 회의로 막 하고. 여기 있어요. 약간 동남아. 일본이 생각보다 땅이 정말 넓단 말이야. 이번엔 드럼 소리를 따라 학교 밖에 위치한 또 다른 수업장에 가봤습니다. 여기 검지하고 엄지 있지.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면 돼. 이런 모양으로.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번엔 학생의 시범. 그간 열심히 닦아온 드럼 실력을 친구들 앞에서 뽐내봅니다. 원래 꿈이 뭐 드럼 쪽이에요? 드럼 쪽은 아닌데 아직까진 취미인데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실력? 네, 잘 쳐요. 네, 여기는 주업이 아니고요. 주업은 이제 밴드 쪽으로. 제가 사실 여기 학교 졸업생이거든요. 그 연초를 타가지고 후회를 한 적은 없어요. 대안학교를 나온 것에 대한 후회를 후회를 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어떤 기술을 쌓기보다는 자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행복한 것을 여기서 찾았으니까 되게 만족스럽죠. 3년 동안. 이 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3학년 땐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데요. 학교 생활을 돌아보며 가장 절실한 주제를 정해 다양한 형식으로 논문을 발표합니다. 한 학생은 게임의 긍정성을 주제로 삼아 직접 게임 개발까지 완성해냈었고, 패션의 건축 디자인을 접목해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스스로 해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직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더 배우고 싶은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 탐구하는 학생들. 700여 킬로미터를 걷는 국토순례를 통해 후연지기를 기르고 해외 탐방과 봉사활동을 하는 사이 학생들은 자연스레 간디의 교육 이념을 실천합니다. 사실 이곳을 찾는 학생 중엔 기존 공교육 제도를 견디지 못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존 학교가 싫었던 이유가 있나요? 도시보다 학교 폭력이 엄청 심해요. 드러나는 것보다 4일 동안 제대로 못 걸어 다니고 막.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 치고. 그렇게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던 그에게 대안학교는 어떤 곳일까? 여기는 다 가족 같고 다 선생님도 다 가족 같고 네, 그래서 다 좋아요. 훨씬 부모님 같으시죠. 훨씬 친구 같고 몸은 하나인데 막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랑 장난도 치면서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10여 명에 불과한 교사가 고등과정 60여 명을 전부 담당하다 보니 사실 힘든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부모, 학비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재정 문제죠. 아이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복리후생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 지내며 느끼는 기쁨과 참교육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힘을 낸다는 선생님들. 열악한 환경에도 교육청의 인가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건 다소 비현실적인 현재의 인가 기준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인데 결국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경쟁을 유발하지 않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대안학교의 교육 이념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뭐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는데 대안학교의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상태를 인정해 주면서 재정적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야 지금 그나마 십몇 년 동안 유지해온 이 대안학교들이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힘들고. 늦은 저녁 시간,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숙사에서 마냥 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일반 학교 기준으로 고3이 된 김시은 학생은 고졸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하죠.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고등학생인데 그냥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졸업장이 안 나온다는 게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쟤네는 저렇게 해서 대학 가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좀 학력 위주라 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무슨 대학 이름 날리는 대학 가야 되나? 처음에는 막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대안교육, 언제쯤이면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꿈을 가져라 하는데 꿈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도록 그리고 또 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장이 필요한데 그런 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말은 뭐 창의, 인성 이야기하는데 인성이 어디 되고 있습니까? 창의력이 되고 있습니까? 다 말만이지 않습니까? 관료적인 행태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면 똑같죠. 21세기 됐는데 19세기 교육이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획일적인 공교육보다는 그래도 자율성의 가치를 두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 또 선생님을 만나뵀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그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인가, 비인가. 예. 또 미인가. 그게 뭔가 좀 궁금하네요. 대안학교 쪽에서는 우리는 안 받는 것이다. 그 법에 안 들어가겠다, 제도에. 뭐 그런 의미고, 교육 당국에서는 당연히 공교육은 이런 제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미달하는,
법에 벗어나 있는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한 기준이 있죠. 네. 그 중요한 게 예. 재정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돈이 얼마라도 들어가면 반드시 통제를 한다는 그런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 예를 들어서 있어. 저 인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고졸 학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도 있지만 대안학교 운동이 시작이 된 지 제가 알기로 꽤 됐는데 네. 이 과정에서 대안학교가 귀족 학교로 변질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국가에서 이제 그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 학부모의 그러니까 그 내는 학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또 이제 학교에서는 수입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학비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잣집 아이 아니고서는 대안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이건 사실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안학교에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아니면은 또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질이 떨어지는 그런 규제는 학교도 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그 일정한 기준과 통제와 그 반드시 그건 필요할 겁니다. 탈학교, 학교에서 떠난 학생들이 6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 6만 명이 전부 다 이른바 비행 청소년, 학교에서 사고 쳐서 그러면 뭐 자퇴하거나 뭐 퇴학당한 아이들이냐,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시선이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 탈학교를 한 학생은 이퀄 문제야. 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대안학교 좋다. 우리 아이가 즐겁게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를 시키자 하지만 막상 대안학교를 우리 지역으로에서 유치를 하자 하면 문제학교를 우리 지역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대안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문제 학생 왜 하는 곳이 대안학교다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뭐 동네에서 그 대안학교 만든다 그러면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네. 게 이제 그런 폭력 쓰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대안학교도 양극화된 것이 지금 돈 없으면 못 가는 대안학교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숫자로는. 많아요. 네, 많아요, 진짜. 보시는 것처럼 대안학교는 교실 분위기부터 기존 학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누워서 수업을 듣기도 하는군요. 전국의 대안학교는 비인가를 포함하면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용 인원은 10,000명 안팎입니다. 반면에 학교 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올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고등학생만 34,000명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통계를 보면 26만 명을 넘었는데요. 다시 말해 현재 운영 중인 대안학교로는 기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귀족학교 소리 듣는 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설정한 그 어떤 시설 기준 같은 거 학교에 운동장 넓이가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당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되지 않나. 근데 지금 그 새로이 만들어진 그 규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제도권으로 일단 들어가면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의 훼손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합니다. 교육청에서 간섭하고 뭐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제 아쉬운 근데 딜레마예요.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와 교육 당국이 서로가 머리 맞대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지향을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그다음에 또 교육 당국은 그런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것을 또 존중해 주면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일정하게 또 스며들 수 있는 여지.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우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더 너무 짜여져 있잖아요. 그쵸. 꽉 짜여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옴짝달싹을 못하고 숨을 못 쉬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꼭 비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자유롭고 싶다. 이 나이에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생각도 하고 미래 꿈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국영수 참고서만 파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 학생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저는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 당국에서는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인식 자체도 대안학교라는 곳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잠시 맡아뒀다가 되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대안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형이라고 이제 독립형 대안학교잖아요. 저런 간디학교나 이제 그런 네. 게 있고 공교육에 적을 놔두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은 그 위탁형 대안학교라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복지관이나 뭐 인근에 이제 교육을 맡을 만한 그런 민간 기관들을 한테 운영비를 줘가지고 이제 그 애들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적은 그냥 그 학교에 놔두고. 예, 적은 놔두고 졸업장도 여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교육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안학교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이제 얘네들이 퇴학 직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애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퇴학당해서 졸업장을 못 받느니 그런 데 가서 이제 좀 교육을 받고 와서 졸업장을 주는 형태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가 지정되는 걸 동네에서 싫어하는 거죠. 그런 거 지정을 받거나 국립형으로 그런 걸 만들면 동네에서 집값 이제 떨어진다고? 네, 어디서나 이제 순조롭지가 않아요.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그게 되는 님비 거죠. 현상이죠, 그러니까. 네네. 진짜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주민 이야기하기 전에 교육 당국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 대안학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보니까 교가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담당 부서 이름이 학교폭력 단절과 인성교육 지원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생활 안정과 생활 지도팀.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교육 당국의 시각이 뭐냐가 이 명칭 하나에 지금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비행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친 그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대안학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가 순수하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한번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찾아가는 대안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냥 싸잡아서 함께 도매금으로 넘겨버린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 같은 대안학교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거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교육 당국이 더 후진적이에요, 사고가. 근데 최종 목표는 대안학교는 공교육에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예. 애들이 자꾸 요즘은 예를 들면 밑으로 처지는 애들이 가는 대안학교는 교육 행정하시는 분들 당연시하게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은 학교 밖에 내보내서라도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근데 그런 거는 용인이 되지만 위로 튀는 애들,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주체성이 있어갖고 자기 인생을 계획해서 그거에 맞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은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제도 교육이 굉장히 획일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자발적 중퇴자들이 요즘 많이 늘고 걔네들이 택하는 게 이제 대안학교인데 저런 소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아이들이 가는 대안학교는 자릿수가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규제를 해서 거길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이 변화든지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대안교육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만 1인당 그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공교육 학교에 가는 애만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세금으로서 해주는 거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예. 민주국가에서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은 내가 선택한다. 학부모나 학생은 그래서 심지어는 홈스쿨링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요리를 하는 맞춤 교육입니다. 그 교육 당국이 좀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이래서 이제 폐교된 학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는 많은데 차라리 그거를 대안학교를 운영할 주체가 있다면 빌려주고 마음껏 써라. 그래서 여기서 대안학교 운영하면 또 그 마을에 또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발상이 안 될까요, 이게? 도시에도 우리 인근 도시에도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전 도심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실이 학생들의 요리 실습으로 떠들썩합니다.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요리하는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두부전 부치는 것쯤은 거뜬해 보이네요. 바로 옆 교실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토론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대안학교는 초등 중등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한 줄로 서서 조용히 뛰지 않고 밀치지 않고. 학생 수도 교사 수도 적어서 이곳의 수업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분류해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 1년부터 중등 2년까지 전교생이 다 모여도 38명에 불과하다네요. 그래서인지 학생들 사이는 친근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수학과 같은 필수 교과목들은 제도권 내의 수준과 어비슷할까? 영어와 달리 수학은 수업 시수가 적어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네요. 책을 사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어, 집에서. 집에서? 네. 어렵진 않고? 네, 그러니까 입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니까 어려우면 몇 번 더 듣고 하면. 초등, 중등 과정 총 38명의 학생들을 교실 3칸에서 교사 6명이 담당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명의 교사가 2-3과목씩을 맡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업무가 고된 것이 현실이지만 열이 하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말합니다. 호흡기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배워서 즐거운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한 달 수업료는 50만 원 선. 적지 않은 비용을 굳이 들이며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학력적인 부분이 어떤 꼭 규정된 스카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실력적인 면들을 키워가면서 얘가 좀 탁월한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수급조차 어려운 대안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곳 학교 역시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교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부탁하게 시험 됐죠. 본다는 건 누군가 경쟁하는 거죠. 누구를 이겨야 되죠. 그러지 말고 한 과목에 대해서 집중.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를 듣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보이는 대학생들. 대안학교 나온 친구들이 그 대학의 공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 좀 반신반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을 따라 교실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공간은 잘 갖춰져 있을까? 그러나 따라 들어간 곳은 자그마한 건물의 한 지하 공간. 언뜻 보기에도 비좁고 열악해 보이는 공간의 교실입니다. 더구나 수업 도구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곳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대학생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생각해줘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안쪽에서 스스로 학생들이 오는 공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도시형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그 설립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대전교육청도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려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그 열린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타의 교육 시설 설비라든지 모든 걸 공유하게 하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학교 부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대안학교가 들어서는 걸 왜 막아선 걸까요? 당시 반대 운동을 폈던 주민을 만났습니다. 학업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잖아요. 이 축구장소를 만드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도 또 많이 있었어요. 학교 폭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뭐 왕따 같은 것도 많았었고. 교육의 다양성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단 학교 폭력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대안학교를 내세워 반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부적응 아이들, 문제 아이들이 잠시 가서 교육받는 학교. 이렇게 인식되면 아마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아마 부닥칠 거다.
반발에 부닥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여전히 대안학교가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 증가율이 증가율이 우리 대전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적정한 후보지가 나타나면 다시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육관이 다양해지면서 대안교육의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국은 시대적 변화는커녕 교실 안 입시교육의 틀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감을 해서 추진이 되다가 이제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귀족형 대안학교가 들어온다면 아마 환영하지 않을까 마을분들이. 근데 그 주민분들께 진짜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해보고 다시 이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대안학교 과정을 한번 만약에 교육청에 이래서 권장을 했다. 그러면 고마워할까 싫어할까? 저는 그렇게 본다면 그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거를 남이 일 보듯이 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보는 데서부터 그렇죠.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고 좀 넓게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문제 같은 경우.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공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학문의 왕도가 없어서 그냥 들고 파야 되고 막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즐겁게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교육에는 항상 따라다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제가 안 했죠.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공부를 오히려 즐겁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일한 느끼니까요. 방법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아이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할 이유를 못 찾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내가 꿈이 있다.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서 꼭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면 애들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네네. 목표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조금만 확장해서 보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하나 더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꿈을 심어주고 계획을 짤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건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학교의 제도 교육에서는 이게 안 된다니까 결국은 대안학교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가 그냥 급진적인 발전을 했어요. 막 그냥 모든 게 막 첨단화되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지식 있는 사람들을 빨리 공급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최첨단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온 거지. 네. 이제 아마 좀 평온을 찾고 하면 다시 회복이 될 이제 겁니다. 제일 바람직한 상태는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교육이 그 다양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신들의 능력과 어떤 바라는 교육의 필요에 따른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제공될 수 있으면 학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고죠. 최종적으로는 공교육이 저는 희망하는 게 대안이라는 말이 성립도 안 되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공교육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학교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만들고 학교도 자꾸 소규모화시키고 대안교육이 지금 성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다 소규모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기숙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1년 365일을 거의 보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만족도도 높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네. 공교육에서 조금씩 수용해 네, 가려고 하면 되지 않겠나는 건데 공교육은 너무 제 체계화되어 있고 크기 때문에 네. 변화가 이제 느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공립학교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교육청마다 다 만들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노력을 많이 해요. 공립형 대안학교.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대안학교가 공교육에 준 어떤 그 자극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면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 이제 교육받을 그 권리를 법도 보정하자 해서 뭐 지금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그 이제 2009년에 네.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공정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 입법화가 완전히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근데 그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학교 다양화 정책이라는 걸 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다양화를 하는 건 좋은데
일렬 종대를 세우는 다양화였단 말이에요. 수직적인 공교육이 네. 다양화되면서 근데 서열화되는 그 다양화가 그렇죠. 아니라 그건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다양화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대안학교의 수요는 공교육에서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안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공교육 안에서 모든 걸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예, 하루 빨리 왔으면 되고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학교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고 애들이 다양한 능력과 소질과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 표준화된 그 교육 과정으로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 교육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게 공교육이 차려놓은 거 먹어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공교육이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차려놓는 정신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게 다 안 되니까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공교육이 만족을 못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대안학교 정책을 너무 그 대안학교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제도권 학교들이 여전히 일반 학교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규제 중심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 문제는 하니까 행정의 중심을 똑같이 이렇게 올가매고 기존의 일반 학교 잣대로 해서 똑같이 따라와가 아니라 그 학교의 어떤 필요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입장의 행정을 일단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안교육이 발전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변하고 있잖아요. 국립형 학교를 만들겠다는 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10년, 2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거니까. 저도 학부모께 이 방송 보시는 학부모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학부모께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학부모들께서 발상을 바꾸시고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즐겁게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박사님께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네. 이제 곧 주말입니다. 많이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요. 격려하고 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프로젝트 통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운다고 했던 그 공교육의 교육이라는 것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가.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 꿈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아이들에게는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지혜 위주의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해서 대안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across the sky. I am flying. 저희도 똑같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인데 그냥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도와줘요. 결국은 공부해가지고 이른바 간판 좋은 학교 가봤자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하고 누구나 한 번씩은 자기를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이 그것이 20대 때 찾느냐 30대 때 찾느냐가 아니라 10대 때 찾으면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 대안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과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